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27일까지 열린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됐던 안건 중 하나가 바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시 의회 승인 기준을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인데요. 어쨌든 의원들 간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문제는 20억 원으로 승인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 의회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광래경 부천시 의원과 박정산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좀 설명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이제 부천시의 뭐 시유지, 땅, 건물, 뭐 이런 것들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이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일단 원래 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 의원님.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말씀 주셨듯이 공유재산이라는 게 부천시가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 뭐 공공성사를 다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조례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요. 그러니까 팔 때는 어떻게 팔아라, 살 때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는 그 관련된 규정인데, 그 규정에 대한 조례를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는 보니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가 돼서 네.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고, 그 시행령에 맞춰서 하겠다는 취지인데, 작년에 2021년도에 공유재산 물품관리 법률이 바뀌면서 시행령이 올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2022년 4월 11일에. 예. 그러고 나니까 2023년 1월 1일 날 시행령이 시행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지자체가 그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라는 시행령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사고 팔 때, 그 땅을 살 때, 취득할 때, 처분할 때, 그 기준가가 그 종전에는 우리 지자체가 팔 때도 살 때도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각 지자체별로 너무나 특수성이 다르잖아요. 뭐 땅이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또 기준점이 다른 데도 있고 하니, 이 공시지가 기준의 이 금액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10억으로 하든 20억으로 하든 너네가 알아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을 취득할 때는 10억으로 종전과 같이 했고, 처분할 때는 10억에서 20억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으로 올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좀 내가 사고 파는데 내 맘대로 좀 팔아볼게. 내 맘대로 의회가 자꾸 너무 짜잘한 것까지 다 심의하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해. 행정부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내가 좀 내 맘대로 팔도록 그 권한을 좀 넘겨줘. 그래서 10억에서 20억으로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타당한 일입니까? 우리 재산을 우리 의회에서 더 꼼꼼하게 심의하라고 시민들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우리가 더 방만하게 해볼게. 그러니까 꼭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는 좀 피해볼게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으로 올린 재산을 사고 파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더 꼼꼼하게 하지 않고 느슨하게 올라온 조례를 잘못됐다, 다시 꼼꼼하게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키자라고 했던 게 이번에 그 쟁점이었습니다. 예.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좀 뭔가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단 상향을 한 이유가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시의 입장은 이제 2022년 4월에 개정된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제 근거해서 이번에 그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고 나서 각 지자체별로 빨리 그 지자체별로 그 내용들을 좀 검토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라. 그래서 그 개정 사항들을 어떻게 형태로 바뀐 거를 중앙정부에 좀 보고를 해달라는 이런 일정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초지자체는 10월 31일까지 광역시도에 보고를 하고, 광역시도는 11월 7일까지 행안부에 이제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빨리빨리 우선적으로 처리한 지자체는 지자체 평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부천시 살림을 견제하는 의회에서 볼 때는 이 문제는
지금처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쟁점의 두 가지는 금액과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기존에 이제 그 공유재산을 취득과 매각인데 취득은 10억에서 20억, 그 다음에 매각은 그대로 20억, 그리고 토지 면적은 그대로 취득은 1000제곱미터, 매각은 20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10억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별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이게 어떤 경우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고 해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미리 공무원들이 예측을 하게 되면 일반 이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아까 기준에 안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아니면 너무 의회를 넘기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면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이제 7월 261일 임시회에서 이제 이 조례안을 제출을 했지만 9월에도 이제 임시회가 있을 거고 11월, 12월에 2차 정리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개정해도 충분할 건데 이제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시의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시는 어떤 게 합리적일 건지는 좀 면밀히 검토해 본 게 더 타당하지 않았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도시 개발할 때도 우리가 토지를 그 사업장에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철저하게 이렇게 검토가 되고 의회에서 확인이 돼야만이 만일에 도시 계획을 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그런 문제들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회 경험을 하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우려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행정 인센티브, 중앙정부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좀 필요했던 것 같고 또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금액선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조례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라고 했던 그 중앙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그런 개정 사유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시민의 눈에서 보면 20억으로 올릴 게 아니라 5억으로 내려야죠. 그러니까 그 눈높이가 이미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랑 지금 행정이 부천시가 하는 행정은 시민의 편에서 해야 되는 거지 행정은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느닷없지만 광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효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항상 행정은 시민의 편에 있어야 되는데 시민의 편에서 20억을 늘려서 너네 느슨하게 하라고 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재산을 처분할 때 얼마 남지도 않은 재산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시민들이 딱 얘기해요. 저희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똑똑해요. 딱 첫 번째, 너네 이제 다 얼마 남지도 않은 그 땅 다 모아서 다 긁어 모아갖고 그렇게 해서 그것마저 다 팔려는 거지 이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60억짜리 쪼개서 다 헐값에 다 팔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 조례를 우리가 왜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반대 토론을 나가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분이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어떻게 저렇게 멀리 가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손을 놓고 봐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 같으면 5억으로 내립니다. 내려서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지금 너무나 이제 맞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공시지가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가나 이런 부분 30억, 40억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맹점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시킨 겁니다. 그것도 본의 아니게 집행부가 어떤 그 보고나 이런 절차에서도 의원들에게 빨리 해야 된다고 왜 빨리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의구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시민들은요. 그러니까 온당치 않습니다. 예. 일단 이게 조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제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또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있지만 제때 좀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야 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에도 좀 이슈가 있었죠?
박 의원님, 그 당시에 이의 제기가 뒤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임위원회를 예. 하다 보면 이게 소수당에서는 아무리 강하게 의견을 내도 이게 표결을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개개인 의원들 하나하나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토론을 할 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정도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이거 시민의 재산이잖아. 이런 문제인데 예를 들면 거기서 아무리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해도 이게 숫자에 밀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거기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심의하는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런 부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자당의 의원들과 협의를 했을 때 상임위 아닌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부당하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의원들의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채널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곽 의원님, 이게 보면 이제 전문위원들도 뭔가 문제 제기 부분이 좀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네. 예, 물론 이제 지금 표결 위주로 지금 보도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을 좀 지적했었던가요? 그러니까 그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는 그러니까 타당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나중에 추가로 좀 첨언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으니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워딩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맥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검토를 한 전문위원도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어쨌든 검토 보고서는 검토 보고서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실례를 들어보면 타 지자체, 제가 특정 지자체를 이야기하면 또 분란이 생길까 봐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경기도의 한 시군구에서 이 조례를 입법 예고를 했어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근데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 들어와 있을 그 전날까지도 왜 안건을 올리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재문위 위원이 직접 전화를 했더니 용인시에다 물었어요. 아이고 특정시에. 네. 예, 괜찮습니다. 뭐 네.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천시가 하는 거 봐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억으로 하는 게 모두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그 권한을 좀 내려놓게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용인시랑 우리는 그 시군구의 특성도 매우 달라요. 거기 공시지가랑 우리 공시지가 이미 이렇게 높낮이가 차이가 있고요.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올리는 상향하는 처분에 대해서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 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어쨌든 의견에 따라 그런 네. 부분이 좀 더 불식된 채로 통과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예. 앞에 이제 보면 이제 상위법 개정이 있었고 네. 결국에 이제 내년 1월이면 시행할 건데 좀 미리 시행하는 게 큰 문제냐? 뭐 이런 시선도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 우리 그 자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효율이나 편리성을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1월 1일 시행을 해도 예를 들면 이제 9월 아니면 2차 정례위 이번에 7월에 이거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은 편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비용이 발생을 한다면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게 너무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한다는 것도 어떤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의회 견제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시 집행부도 항상 시민의 재산만큼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의회에서 논란이 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찬성을 위한 찬성도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문제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의 의견도 항상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미래의 전략과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해본다면 이런 문제들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들은 예. 충분히 맞는 이야기죠. 왜 9월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정례도 있는데 굳이 7월에 회기 시작하자마자 의원들 들어왔을 때 시작을 하게 되면 그냥 행정부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받아들인 쪽에서는 뭔가 의심의 눈초리가 있잖아요.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금액을 올려가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은 미리 사전에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건데 그게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지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유도 좀 감안을 하면 그게 크게 우려할 일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부천이 지금 공공택지 개발을 무수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고 부천시가 주도하는 것들도 있는데 대장동이고 역곡동이고 이제 실제로 사고 파라 하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 더 촘촘하지 않은 이런 과정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는 우리가 매우 우려해야 되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개기 한다거나 모아서 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뭔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는 사전에 불식시키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자체적으로 조례를 온전하게 정하라는 것이지 20억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5억 원으로 내려서 더 느슨한 것이 아니라 더 꼼꼼하게 이 부분은 살펴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의 부천시의 실태도 그렇고요. 예. 박 의원님은 어떤 시각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금액으로는 건당 이제 20억이고 면적으로는 건당 이제 1000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이제 취득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정도 되면 요 평으로 한 사람 한 300평 가까이 되는데 300평짜리 사유지를 20억 주고 매입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성이 떨어진 부지를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이런 금액으로 취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시가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문제들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참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 강경 의원님 말씀대로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 맞는 조금은 더 신중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의회에 제출했던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일단 해당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일단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지 아니면 기우에 불과할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매우 아쉽지만 이게 본회의에 그냥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보류 동의안이라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다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거에 따른 보류안을 냈는데 보류안은 15대 12로 부결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 보류안이 부결됐으니 본래 안건이 올라와서 이렇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 문제가 진짜 시민들이 이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다면 저희는 다음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신중하게 더 재검토해서 다음 의회에 어쨌든 의원들의 그 본연의 의무를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개선 의지가 계속 계신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좀 그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내용들이 또 바뀔 가능성이나 그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조례를 이제 개정하고 나서도 또 추가로 더 넣을 것, 추가로 뺄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이제 개정안을 제출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부천시 그 공유재산 처분시 승인 기준 금액을 상향한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관심들이 많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후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